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일리입니다. 함께 또 우리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희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희진입니다. 네, 우리 장희진 캐스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오늘 좀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뉴욕 증시 굉장히 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또 이런 좋은 흐름들이 또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죠. 네, 바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산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소비순환재와 기초소재, 금융주나 기술주까지 모두 골고루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여기에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오름세를 기록하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이어서 주간 차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간으로 살펴보시면 기술주들이 다시 좀 매수세 들어오면서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평균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소비순환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역시 2% 넘는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주간 상승률로만 확인을 해보더라도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우리 또 뉴욕 증시의 주인공 또 이번에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죠? 네, 테슬라는 지금 좋은 이슈와 좀 아쉬운 이슈가 혼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탄력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주식 매각 좀 그만할 때가 됐다. 아하.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5% 넘게 탄력받으면서 1,06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지금 웨드부시가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내놨는데요. 내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점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기차 섹터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여기에서 여전히 테슬라가 강자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전에 장연구소에서 중국에서 흑연을 수입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혹은 관세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중국 외의 국가에서 흑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일부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광산주를 함께 살펴봐라라는 그런 지금 조언들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정확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해당 내용은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교통안전당국에서 좀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주행 중 게임 실행이라는 기능이 지금 테슬라 차량에 있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패신저 플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능이 원래는 주행 중에는 승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림이 뜨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알림 창에서 그냥 확인을 누르면 바로. 운전자도 주행 중에 게임을 할 수 있다. 단지 확인 버튼 하나만으로 좀 이렇게 기능이 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충돌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죠. 현재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 향후 테슬라의 주가 추이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테슬라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는 명확한데요. 이렇게 테슬라 외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볼 또 전기차 관련주들 앞서서도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또 저와서 면밀히 또 지켜볼 또 종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니콜라죠. 네, 니콜라가 간밤에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17%, 거의 18% 가까이 오르면서 11달러 선의 정기장 거래를 마쳤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역시 상승폭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콜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런 사기 혐의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벌금을 물게 됐다. 이런 해당 소식을 앞서 김기성 앵커께서 자세히 짚어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에 주가가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하루에 7% 넘게 내리기도 했었고요. 10달러 선을 12월 중순에 내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첫 순수 전기 트럭을 출고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는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11거래일 만에 10달러 선을 재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앞으로도 니콜라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도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0일은커녕 이제 한
6일? 네, 조금 그 정도 남은 것 같죠?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제 2022년을 맞이할 때쯤에 또 어떤 종목들이 가게 될지, 어떤 섹터들과 어떤 테마들이 주목을 받게 될지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또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주식시장 외에도 코인시장도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니콜라에 이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섹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리오프닝주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간밤에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은 바로 카지노 관련주들입니다. 카지노 관련주들 어떤 종목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지금 카지노주는 라스베이거스 샌즈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은 라스베이거스 샌즈. 현재 지금 4% 넘게 오르면서 $38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윈 리조트도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윈 리조트 역시 3% 넘게 오르며 $88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마카오의 관련 카지노 업체들을 대상으로 45일간의 공개 심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뭐 중국의 규제와도 좀 관련이 된 이슈인데요. 그런데 이 공개 심의가 종료가 되면서 카지노주들이 일제히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또 연말하고 뭐 연휴하면은 영화 속에서 뭐 카지노에서 대박이 나는 이런 그렇죠. 그림들을 상상하게도 네.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산타랠리가 시작되면서 카지노주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뭐 리오프닝주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카지노주가 역시 이런 이슈가 겹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슈에 좀 더 명확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 리오프닝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소식 때문에 약간은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리오프닝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살펴볼 섹터 바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인데요.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 종목별로 좀 많이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화이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화이자도 1%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지금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그 전일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탄력받지는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만을 생산하는 모더나 역시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여기 지금 머크 관련된 소식은 앞서 또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몰누피라비를 긴급 사용 승인을 했지만 효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약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결정으로 풀이된다라고 앞서 김기성 앵커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머크의 주가는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 이 약이 좀 안전하지는 못하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주가가 탄력받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정규장 거래 $75 선에 마쳤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머크의 주가 생각보다 좀 약간 미비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우리 노바백스도 어떤 흐름 가져갔는지 함께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노바백스 확인해볼까요? 네, 노바백스도 역시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전해진 소식은 노바백스는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자사의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이 면역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유효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크게 탄력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매물이 출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 넘게 내리면서 $177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도 노바백스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사의 백신이 역시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 부스터샷을 접종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또 옮겨보면요. 기술주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애플 다시 한번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애플은 우선 간밤에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176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이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아이폰 생산에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이 아이폰 생산의 리드 타임이 현재 정상화되고 있다라면서 애플 향후 다시 이런 생산 회복세를 가져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시티그룹은 내년에 애플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5가지 이유라는 이런 리포트를 좀 내놨는데요. 먼저 강력한 아이폰 수요, 어떤 팬데믹 상황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아이폰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매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14이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기능에서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도 있는데요. 사실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들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담아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VR 그리고 AR 시장에서 기기를 출시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한 내후년에는 정말 이르면 내후년에는 애플에서 폴더블 폰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네. 폴더블 폰 관련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삼성에서도 계속해서 폴더블 폰이 잘 나가기도 했고 그렇죠. 화웨이에서도 삼성을 저격하면서 뭐 폴더블 폰을 내놨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편 네, 계속해 주시죠. 네, 5가지 이유라서 좀 많은데요. 네. 네, 시티그룹은 이어서 서비스 부문의 매출 성장세, 어떤 앱스토어 관련된 이슈는 규제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애플의 질주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애플이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이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애플과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려봤고요. 우리 또 앞서서 장유진 캐스터가 짚어준 것처럼 그 폴더블 폰 관련주들 계속해서 검색해 보시고 또 관심 가져서 포트에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인 전략적으로 워낙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또 앞으로 더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또 투자하실 만한 종목과 또 이런 섹터를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에 이어서 우리 또 반도체 섹터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상승불을 켜내기는 했지만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국내 반도체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랑 좀 비슷하게 추이를 가져가는 점이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활력을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품어보게 되는데요. 에버코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다수 시장에서의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이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 상회, 목표 주가는 120달러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넘게 오르며 94달러 선에 간밤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기타 우리 특징주들이 좀 있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또 징둥닷컴에 대한 소식부터 좀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징둥닷컴이 주가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7% 가까이 내리면서 6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다가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의 매수세만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텐센트가 징둥닷컴의 지분율을 크게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2.3%만 남기고 모든 지분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텐센트는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징둥닷컴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좀 이제는 홀로 설 수 있다. 이런 네. 식의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지분 축소의 이유로는 중국 당국의 어떤 인터넷 규제와도 좀 맞물린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텐센트 대표가 징둥의 이사직을 최근에 사임했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한편 지금 텐센트는 이 16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주식, 이를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